네, 안녕하세요. 1인 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. 여러분은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서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1인 기업가는 언제 외주를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1인 기업을 시작하고 나서 본인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 과정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. 왜냐하면 내가 1부터 100까지 다 하면은 100만 원을 얻는데 내가 1부터 80까지 하고 20을 맡기면은 50만 원밖에 못 얻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남한테 맡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게 어려우면은 계속해서 평생 1인 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. 저 또한 이제 그런 실수들 많이 반복하고 있고, 그리고 지금은 그 실수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외주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일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찰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곧 이제 저와 같은 좀 어느 정도 위치가 1인 기업에 대해서 위치를 잡거나 자리를 잡으면은 분명히 이 고민을 하게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1인 기업가는 언제 외주를 줘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제 생각인데요. 보통 이제 1인 기업가가 외주를 줘야 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본인이 충분히, 그러니까 생활비를 제외하고, 예를 들면 생활비가 보통 300이라고 하면은 월 3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와요.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외주를 고민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본인 스스로 300에서 1000만 원 정도, 너무 차이가 클 수 있어도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 자기가 부가가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지금 300에서 1000만 원 나오는 거를 반으로 줄여요. 예를 들면은 150에서 500으로 줄여요. 수입을. 줄인다는 게 이제 일을 덜 한다는 게 아니고요. 내가 할 일을 남한테 맡기면은 이거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이거밖에 안 나와요. 그리고 나는 한 몇 달 동안은 이 조그만 수익으로 버티면서 그 다음 부가가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겁니다.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, 왜냐면 나 혼자 일을 하면은 300에서 1000만 원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남을 시켜서 반의 수익밖에 안 가져가고 다른 일을 찾아야 되나, 이런 고민을 못해요, 평소에는. 그런데 내 수익을 높이고 싶다, 그럴 때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. 보통 이제 1인 기업가라고 하면은 이제 기획, 생산, 제조, 마케팅, 영업, AS까지 혼자서 다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. 저도 이 1인 기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거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다. 내가 평생 기획, 제조, 마케팅, 영업 다 해야겠다. 그리고 사실 사람하고 일하는 게 어려워서 또는 힘들어서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남들을 활용을 안 하고 내가 혼자서 다 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, 더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. 주변 사람들이나 내가 맡길 수 있는 일을 분명히 맡겨야 됩니다. 정말 이게 혼자서 1인 기업이 다 가능할까? 가능합니다. 대신 이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, 팔 방법, 알릴 방법이 있어야 돼요. 이거를 1인 기업가가 혼자서 다 한다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아이템하고 아이디어가 있죠. 아이템하고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것은 사실 이건 외주를 줄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요. 팔 방법은 외주를 줄 수가 있어요. 충분히. 요거는 외주가 가능하고요. 근데 요거는 어떤 사람보다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.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자동화로 이게 가능하고요. 마케팅은 외주를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외주를 주는 게 근데 지난번에는 왜 마케팅을 직접 하라고 해놓고 외주를 주는 게 좋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,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케팅에 대한 어떤 이해나 결과물을 한번 본 이후에는
이건 외주를 줘서 내가 할 일을 최소화하고 핵심만 하는 거죠. 예를 들면은 어떤 컨텐츠 블로그 글을 쓰는데 보통 내가 혼자서 글을 다 쓰면은 한 3일 걸려요. 제대로 된 글을 쓰려면. 그런데 네, 그거보다 이 예시가 낫겠네요. PPT를 만드는 작업을 해요. 강의안을 만들 때. 근데 내가 강의안을 이쁘게 만들려면은 3일 정도 걸려요. 그 컨텐츠는 내가 이미 다 있지만 이걸 이쁘게 만들려면. 근데 이제 이 PPT를 외주를 줘요. 그럼 뭐 장당 2,000원, 3,000원씩 받거든요. 근데 10장이면은 20,000원이잖아요. PPT 꾸미는데. 요거는 이제 외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것까지도 조금 아까워서 보통은 본인 스스로 다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그래서, 대신 이 선행 조건은 본인이,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조건이 된 이후에는 내가 하는 것보다 외주를 줘서 맡기는 게 충분히 좋다는 일입니다. 그래서, 요 세 가지 중에 요 아이템하고 아이디어는 본인이 계속 짜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. 이건 외주를 줄 수가 없고요. 팔 방법은 외주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. 알릴 방법, 프로그램 사용하기 맞고요. 알릴 방법은 외주를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사람을 좀 찾아야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외주를 주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했던 100%의 일을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기대하면 안 돼요. 저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알바도 제가 직접 해보기도 했고 알바를 줘보기도 했는데 딱 50%만 기대하면 돼요.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. 그래야 실망도 서로 안 하고요. 오래 할 수 있어요. 사실 생각을 바꿔오면은 내가 하는 일의 100%를 내가 돈을 주고 상대방이 했어요. 그럼 그 사람은 사실 제가 필요가 없죠. 그 사람은 그냥 제 일을 가지고 가서 본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. 이해하셨나요?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일을 100% 하는 사람은 사실 외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 어떤 스킬을 배워가려고 온 사람이에요. 그래서 100% 하는 사람보다는 50%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지 말고요. 그리고 못했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는 그런 외주를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굉장히 오래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외주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안 좋은 단어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단어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커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평생 1인 기업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한 발자국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외주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 여러분이 1인 기업을 진행했다면은 그 이후에는 외주를 줘서 그 다음 아이템을 여러분이 찾는데 우선 관심을 갖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분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